2023학년 겨울방학 홍콩일치 해커스 오픽 어드밴스드 공략 영어 문장 외우기 오늘도 이어갑니다. 2023년 1월 25일 수요일이고요. 교재 2주 만에 끝내는 해커스 오픽 어드밴스드 공략입니다. 197쪽에 있는 중간 부분, 오늘 녹색으로 칠했던 부분 한번 분석하고 해석 한번 해볼 겁니다. 그래서 문장 한번 적어보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표현하고 분석 한번 해볼게요.
일단 사형식으로. 그 여기서는 사실 여기서는 돈, 시간이 오고 이게 보어구라고 해야 되거든요. 왜냐면 시간 명사라서 이게 목적어로 쓰이면 가장 좋아요. 사실 여기서는 take forever. 여기서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다 하고 근데 뭐 하는데 하고 투부정사가 오면 좋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뭐 forever young 오랫동안 영원히 젊다라는 표현에서 forever는 부사죠. 그런데 여기서 필요한 문장 성분은 사실 명사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여기에 forever가 와서 부사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목적어가 와야 되는 자리에 forever이라는 시간 명사로 혹시 사용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사실 여기서 명사가 필요한데 부사가 와버린겨. 그래서 이게 좀 당황스럽다라는 게 저의 지금 상황이거든요. 부사로 시간 부사가 맞아요. 그러면 이거는 왜냐면 우리 forever 영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건 수식어가 되는 거야. 그리고 그렇게 되면 take가 보통은 명사구가 돼서 뒤에 뭐가 소요되다. 그래서 목적어가 와야 돼요. 사실은 그렇게 되면. 그래서 저는 이게 목적어가 맞다라고 생각을 했고 삼형식과 오형식 동사기 때문에 take 자체가 뭐뭐를 쓰다, 뭐뭐 하는데 뭐뭐를 쓰다 라는 거라서 뒤에 있는 보통 오형식으로 쓰일 경우에 take cost 돈 시간 오고 나서 투부정사 쓰거든요. 이게 정석이에요. 그런데 삼형식에서 어떻게 쓰냐? take cost 목적어가 오겠죠. 또는 명사절이 오겠죠. 안 그렇습니까? 이렇게 온다고요. 명사절 이렇게 온다고. 그렇게 되면 take cost가 뭐냐라는 걸 한번 보면 좋겠죠?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take cost가 어떤 의미인가를 한번 봅시다. 저는 이게 take cost를 3형식, 5형식 동사를 알고 있고요. 뒤에 목적어가 와야 되는데 보통 take my bag, take it. 그래서 목적어입니다. 뭐를 데려다 주다, 뭐를 데리고 가다, 뭐뭐를 얻다, 장악하다 이런 의미거든요. 어, 그런데 여기 보세요. 지금 돈 같은 경우는 뭐뭐가 뭐뭐를 들다, 쓰다, 시간을 쓰다는 거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그래서 시간을 쓰다라는 게 있어야 돼요. 시간을 쓰다. 여기 보면 시간과 관련된 표현이 어디에 있나 한번 볼게요. 음, 음. 여기 보면 얼마의 시간이 걸리다 해서 takes about help an hour. 여기서 보면 help라는 표현을 써서 반 시간. 그래서 목적어가 분명히 오는데 이건 어떻게 했다? about을 붙였죠. 왜? about이 뭐예요? 어느 만큼, 가량, 혹은 대략, 혹은 뭐뭐쯤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목적어 앞에 about을 써서 어, 부사, 형용사적 용법을 좀 쓴 거예요. 어떻게 보면. 어, 근데 뒤에 목적어 보통 오죠? her, 그녀를 데리고, 그쵸? 그리고 보면은 take가 her time, 시간이 바로 오거든요. 보통 시간 표현이 바로 와서 뭐 하는데 몇 시간 쓰다라고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사실 딱히 제가 느끼기에는 목적어의 시간이 안 나왔어요. 그러면 이게 뭐라고 써야 되냐? 보어라고 해야 되는 거야. 제가 느끼기에는. 보어구가 훨씬 더 어울린다. 왜? 어떤 시간이 구체적으로 1시간이면 1시간, 2시간이면 2시간 이렇게 와야 되는데 여기서는 forever로 대체해버린 거야. 시간 표현으로, 시간 표현 부사로 대체해버린 거예요. 오늘 목적어 역할을 대신하고 있어요. 아닌가요? 목적어의 기능을 하고 있다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사실은 목적어가 와야 되는데 얘가 시간 표현으로 수식어 역할을 하면서 목적어 기능을 하고 있더라. 그래서 투부정사 보호구가 와서 근데 그게 얼마나 오래라는 게 팔 올리는 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오형식이 어떻게 보면 적합하게 쓰였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단히 흥미롭네요. 이러한 어떤 대화체에서는 저렇게 많이 변형해서 문법도 많이 쓰잖아요. 오늘 재밌는 것 같아요. 이게 어떤 거냐면 this mean 여기서 this means라고 원래는 해야 되죠. 근데 과거형으로 오면서 멘트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서술어가 왔고 그래서 목적어절로 온 겁니다. 그래서 대명사절을 쓰면서 목적어절이 왔는데 이거 조금 헷갈릴 수 있는 게 this mean 하고 명사가 오면서 that 쭉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거 아니죠. 지금은 어때요? that하고 목적어절이 온 겁니다. 되게 재밌다. 왜? 목적어절 와서 이게 완벽한 절인 거예요. 완벽한 절이 오면서 여기에 명사, 주어 오고 나서요. 그리고 수동태 표현으로 뭐죠? 동사, 서술어 표현이 온 겁니다. 되게 재밌죠. 근데 어떠한 한계가 있느냐라는 구체적 질의에 투부정사 와서 어떤 한계인데 라는 거를 이러이러한 서술 용법을 쓰고 있어요. 근데 어떠한 한계냐면 하고 수식어 기능을 하죠. 수식어 구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대단히 구체적으로 되게 글을 쓰고 뭐뭐 함께 몇몇의 간단한 사진과 함께 이런 거죠. 괜찮죠? 되게 의미가 있더라. 그래서 text with 하면은 뭐뭐와 함께 글을 쓰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구체적으로 보시다 보면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다들 다 유려하게 영어를 기본적으로 중고등학교까지 문법을 우리가 맨투맨도 보고 빨간 기본 영어도 보고 성문 기본 영어도 보고 그러다 보면은 한국에서 영어는 문법이잖아요, 보통. 그런 거 보셨다면 이런 거 당연히 아시지 않을까요? 보통 이것이죠. 이것, 대절하고 웹사이트들이 저는 그렇거든요. 제 생각엔 그래요. 한계되었다, 한계가 있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한계라고 해서 투부정사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분석을 하면 투부정사 구라고 해서 동사로 기능하죠. 동사, 종속동사죠. 종속동사. 그래서 되게 글을 쓰는 것 이렇게 해서. 그리고
여기서 전명구가 와서 수식어구가 붙습니다. 그러면서 뭐뭐와 함께 하면서 단지 몇몇의 사진들과 함께. 이런 것들은 단지 몇몇의 사진들과 함께. 이렇습니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좋죠. 여기서도 조금 똑같이 해주면 좋겠죠. 이건 부사가 mostly가 들어가서 대개라는 의미를 추가적으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괜찮죠? 그래서 이렇게 적어주시면 의미가 확실히 살죠. 그럼 여기서 이거 문맥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라고 물으시면 일단은 지시사로 this가 주어예요. 근데 means가 동사예요. 그리고 대절 와서 대절 와가지고 주어 동사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절을 의미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은 어떤 건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어머 이거 웬일이야? 이 뒤에 이만큼 문장이 길었었네 하고 또 다른 깨달음을 얻으실 수 있는 겁니다. 전 문장 볼 때마다 새로운 문장들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냐면 너무 재밌다. 어떻게 이런 문장을 만들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면 머릿속에서 다양한 문장 쓸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래요. 머릿속에서 제가 어떤 말을 해보고 싶어. 그래서 이런 문장 만들어보고 조립해보고 요렇게 붙여보고 저렇게 붙이고 하는데 실제로 미국인들이 쓰는 문장들의 형태가 그렇게 복잡하진 않더라. 대화에서. 일반적으로 오히려 구어체에서는 간단 명료한데 그 가지수가 여러 표현이 있고 문어체에서는 되게 문법적인 사항들이 빼곡히 들어가 있더라. 그래서 이게 되게 구어체 영어와 문어체 영어를 따로 공부해야 된다는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대단히 흥미로운 지점이 그런 것 같아요. 다양하다는 거. 아닌가요? 저는 그렇던데요.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너무 재밌는 거예요. 아니, 재밌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 되게 재밌다. 이런 생각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구어체 조금 다르면서 또 말하면서 연습할 수 있고, 문어체는 편지를 쓰거나 메모를 남겨야 되거나 필기를 할 때, 그럴 때 문어체를 써야 되잖아요. 문장을.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쓰면 가장 간단한데 좀 형식을 갖춰서 잘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분야가 다른 거예요. 스피킹을 할 때 대화를 하고 싶으면 회화를 배우면 되죠. 그런데 강의를 하거나 본인이 발표를 해야 돼. 누구 앞에서 제 의견을 논리적으로 얘기하고 싶어. 그럴 때는 어떻게 회화만 배워서 되는 건 아니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학교에서 엄마랑 가족들하고 친구들하고 얘기할 때 내 구어의 표현하고 밖에 나가서 공식적으로 얘기하는 구어의 표현하고 다르죠. 그거 문어체를 빌어서 쓰는 거잖아요. 발표를 하거나 글을 써서 읽어야 되거나 그럴 땐. 그럴 때는 문어체를 배워야 되죠. 그러니까 구어체와 문어체는 분리되어 있고 그런 것들을 보다 더 효과적으로 다양한 것들을 방대한 표현들을 잘 유려하게 배울 수 있다면 그거면은 영어에서는 완벽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피킹을 잘한다는 건 구어체를 많이 배운 겁니다. 그런데 문어체를 많이 배워서 문장을 만드는 걸 좋아한다? 그러면
그 레고 조립 같은 걸 좋아하는 거예요, 친구들이. 그러니까 다른 색깔의 레고와 모양이 다 다른 레고들 만나서 커다란 어떤 명확한 구체적인 어떤 사물을 만드는 것과 비슷한 거죠. 문장을 만든다는 거. 네, 그랬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엔. 그래서 회화도 중요한데 문어체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는 사실은 우리가 공식적 자리에서 영어를 말할 때는 문어체를 기본으로 해서 말을 하더라. 제가 발견했던 것들은. 그래서 구어체, 뭐 구어체와 문어체를 두루 다 갖추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영어 공부를 하는 거에 있어서 여태까지 문어체, 구어체 둘 다 잘 배우는 게 중요한 것 같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저는 외국 가서 공부한 게 아니고 한국에서 문어체를 중심으로 영어를 배우는 게 도대체 어떤 이점이 있을까 그런 고민 되게 많이 했거든요. 왜냐면 저는 미국인하고 만나서 대화할 일이 한국에 살다 보면 뭐 얼마나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한테 필요한 건 실제로 미국인하고 소통도 중요한데 거기서 보통은 문어체로 회신을 주고받거나 열람하는 자료들을 읽거나 회의에 참석해서 연사의 말을 알아듣고 필기를 하고 수업을 듣는 게 정말 중요한 거더라고요. 그러면 외국에 사는 비영어권에 있는 아시아계나 다른 유럽 뭐 인종들이 우리가 영어 공부를 해야 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어떻게 보면 문어체 중심의 영어 교육이 중요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그때 하게 된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문어체와 구어체를 동시다발적으로 공부하되 문어체 중심의 공부를 보다 더 유연하고 재미있게 가져가는 방법을 연구하는 게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어, 그래서 문법 공부를 더 많이 하게 됐고요. 왜냐면 미국에 사는 게 아닌데, 어, 항상 미국인들과 대화하는 거면 회화를 먼저 해야겠지만, 우리는 보통 메일을 주고받고, 화상 회의에 참석해서 연사의 말을 알아들어야 되고, 그런 게 더 중요하더라고요. 근데 회화를 많이 한다고 해서 연사의 말을 다 알아듣고 필기까지 하고, 그 내가 답변을 제대로 작성하는 거랑은 또 다른 문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구체적인 방법론을 생각한다면 아시아계의 동양인의 게 가장 중요한 영어는 다 중요하지만 일단 문어체부터 제대로 반복적으로 필기할 수 있는 수준까지 잘 훈련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다라는 게 저의 결론이었어요. 그래서 문어체 중심으로 계속 훈련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음. 지금 이 부분 부동사랑 비동사를 비교해 놓는 이유는요. 여기 보시면 앞에서는 전반적으로 didn't have를 써서 갖지 않았었다를 썼는데 뒷부분 보시면 was smaller 해서 더 작았었다라는 비동사를 쓰거든요. 그래서 비동사랑 부동사의 명확한 어떤 차이점만 좀 알고 계신다면
좀 더 편하게, 네,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하여튼, 네, 그랬던 것 같네요. 일단은 이렇게 해서 두 동사랑 비동사를 비교하는 걸 한번 해봤어요.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하다와 이다의 차이고요. 두 동사는 하다, 현재형으로 하면 do와 does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하다가 되고요. 이거의 부정형을 가져간다면 과거는 did가 되고요. 부정형을 가져간다면 don't와 doesn't가 되겠죠. 그래서 안 하다가 됩니다. 그리고 didn't가 하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비동사와 두동사를 여기선 뒷부분은 비동사 썼고 앞부분 두동사 썼는데 어떻게 해석을 했느냐 보면 didn't have 해서 뒤에 have 동사를 부정할 때 두동사를 가져왔고요. 그리고 비동사는 어떠한 주어의 상태나 존재를 나타낼 때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러면 지금부터 분석은 다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고요. 형광펜으로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수식어구 이렇게 한번 표현 한번 해볼게요. 제가 하는 다양한 언어 양식들 중에 들으실 때 자꾸 자극이 되는 단어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너무 많이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어떤 단어들만 들어도 우리들의 알고리즘이, 머릿속에 있는 알고리즘이 연결돼서 다양한 이미지들을 생성해내고 상상력을 북돋는 상황들이 많이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요즘 따라. 근데 그런 게 좋은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 상상력을 많이 증강시키는 건 사실인데, 사실 그게 우리들의 정신 건강에 그닥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진강현실이나 많은 우리들이 알지 못하는 세상에서 많은 상상력들을 현실로 만들어내는 기술들이 속속들이 등장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갖고 있는 다양한 뭐랄까요, 인간적인, 인본주의적인 어떤 생활 양식, 그리고 생각 방식보다 더 좀 단순해지려고 노력하는 것, 그런 것들이 좀 더 훈련돼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도 사실 상상력 때문에 곤혹스러운 일을 많이 겪었거든요. 좀 말하기는 쑥스럽습니다만 정말 어떤 키워드만 들어도 상상력이 불쑥하고 올라오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게 코로나 바이러스의 어떤 훑고 지나간 잔여물처럼 제 인생에 남아있는 흉터같이 남아있더라고요. 어떤 키워드만 들어도 어머 하고 상상되는 부분, 혹은 사실이 아닌데 진짜인 것처럼 느껴지는 부분, 이런 것들이 대단히 사람들에게 팽팽한 현실로 다가오더라.
정말 저는 그거 되게 놀랐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러한 부분들을 조금 주의하면서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의상자 왜 생겼죠? 네. 하여튼,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람들한테 상상력을 가져다 줬지만,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요. 근데 반대로 너무 힘들더라. 서로가 너무 상상을 많이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더라. 라는 걸 생각하게 됐던 것 같아요. 음, 또 앞으로는 또 다른 뭐 증강현실이나 뭐 메타버스 기술들이 조금 더 우리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도록 도움이 된다면 더 좋겠지만, 하지만 또 현실은 또 다르니까요. 뭐 어떻게 될지는 아직까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될런지, 네, 고민이 많네요. 지금 people 해서 주어를 표시해봤고요. didn't have에서 동사 갖지 않았다. 이런 표현. 뭘 안 가졌어요? While the screen monitors 에서 아주 넓은 모니터들을 이렇게 얘기했고요. 뒤에 back down 그러고 나서 뒤에 이런 표현. So 등이 접속사 so 나왔죠? 그리고 the overall size of the websites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어 쭉 해서 표현해 주시고요. 그리고 동사 was가 나네요. 그리고 보어 smaller 해서 보어가 있죠. 괜찮습니까? 네. 그러면 여기에서 확인을 좀 해볼게요. 혹시나 실수한 것들이 있는지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번에 오타가 있어가지고 저 놀랐어요. 그래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주요한 차이점은 하고 같은지 과거와 현재의 웹사이트들에 이렇게 해서 여기 또 오타가 있었네요. 과거와 현재의 일당 아니죠? 네. 그래픽이죠. 그래픽이다. 이런 표현에서 차이점은 그래픽이다. 그래서 이 형식 동사에 sim appear look하고 비동사까지 해서 형용사 명사 붙어서 보호 역할 하는 거. 여기다 보호라고 적을게요. 이 형용사는 형용사, 명사가 와서 뒤에 구체적으로 보호 역할을 하거든요. 보호라는 건 앞에 나오는 이형식 동사나 이형식 동사를 추가적으로 설명해 주는 겁니다. 주어나 목적어랑 똑같다는 건데요. 보통 이 형식에서는 목적어 없기 때문에 주어와 동격을 이룹니다. 그래서 주어는 형용사 명사이다. 주어는 형용사 명사 같다. 주어는 형용사 명사같이 보인다. 이렇게 보통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보어랑 목적어 차이가 뭐예요? 라고 물으면 형용사 명사는요. 보호 역할도 할 수 있는데요. 보어라는 건 주어나 목적어의 동격을 의미합니다. 라고 이야기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목적어는 뭔데요? 라고 하면요. 동사의 대상이 됩니다. 그게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뭐뭐를 가지다, 뭐뭐를 취하다, 뭐뭐를 소유하다, 뭐뭐를 쓰다 이런 표현이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그래서 dire of moderns인데요. dire of 한번 찾아볼까요? 여기서 dire of 다이얼 접속 모뎀이네요. 그러면 다이얼 업 접속이라고 해놓을까요? 다이얼 접속형 괜찮나요? 이런 표현도 괜찮은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쓰고 싶어요. 네. 그리고
음, 동그라미 이렇게 이렇게 해주는 게 나을 것 같네요. 음. 그래서 일단은 일부에서는 요렇게 적어봤어요. 여러분들 괜찮습니까? 조동사, 비동사 차이점 아시겠죠? 하다, 그리고 이다입니다. 그래서 하다와 이다의 차이. 하다는 뭐뭐를 하다. 이게 구체적인 목적어가 오고요. 이다는 주어나 목적어의 상태나 존재를 동등하게 나타내는 겁니다. 나는 나경인이다 하면 나경인과 나는이 동등한 거죠. 나는 학생이다. 나는 선생님이다. 이렇게 직책이나 자신의 지위를 나타내거나 혹은 나는 뭐 딸이다. 나는 뭐 누군가의 아들이다 해서 귀속 지위에 대한 자신의 명사가 있죠. 그 명사들을 같이 표현했을 때 그 귀속 지위나 사회의 획득 지위와 자신의 존재가 동등하게 나타낼 수 있는 동사가 바로 비동사입니다. 그래서 이다. 그래서 이 형식 동사 기억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괜찮나요? 그래서 오늘은 두 동사, 비동사까지 한번 알아봤고요. 평소에 이렇게 많은 문장 성분에 관한 그 문법 사항을 같이 얘기하면 너무 좋은데 업로드 시간이 너무 길어져서 요즘은 많이 생략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죠? 네,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2부에서 스피킹으로 함께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따 뵙겠습니다.